전하, 소신들을 위해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니 황공할 따름이옵니다. 과인이 이런 자리를 미리 만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하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니 마음껏 즐기시오. 예, 전하. 전하, 소신이 좀 늦었사옵니다. 누더기 차림으로 연회장에 나타난 대신 그는 누구인 걸까? 대감, 행색이 왜 그러는 겁니까? 전하께서도 함께 하시는 자리인데 그건 좀 의복이란 취만 막으면 되고 더위만 피하면 되는 것 아니오. 그렇지, 그렇지. 어서 앉으시오. 잠시 후 세종은 연회를 마치고 초라한 행색을 한 대신을 따로 불렀는데 좌상, 내 그대에게 비단 10피를 하사할 터이니 이참에 연회복을 여러 벌 장만토록 하시오. 전하, 비단이라니요.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찌 한 나라의 재상이란 자가 변변한 연회복이 한 벌이 없단 말이오. 전하, 백성은 흉년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헌데 어찌 소신이 몸에 비단을 걸칠 수 있겠사옵니까? 지금 이 옷 한 벌로도 과분하옵니다. 내 그대가 청렴하고 검소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네만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대신 아닌가? 전하, 네, 그럼 비단 대신 연회복을 한 벌 준비해 줄 터이니 그건 받아주시게. 전하, 과인의 명일세. 명 받들겠사옵니다. 내 그대와 같은 청백리가 과인의 곁에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네. 황희, 그대는 명재상이요. 명재상. 난곡하옵니다, 전하. 그렇다. 이 사람은 24년간 정승의 자리에서 임금을 보필한 청백리의 대명사 황희였다. 실제 실록에도 황희를 어진재상이라 불렀다고 기록돼 있다. 한 달 후 은밀하게 어딘가로 향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황희였다. 황희가 남들의 이목을 피해 찾아온 이곳은 과연 어디인 걸까? 고생이 많네. 아이고, 대감. 아이고, 이 대감께서 어찌 이런 것을 다... 우린 오늘 서로 못 본 것이네. 아시겠는가? 예? 아,
예. 그럼 전 이만. 뜻밖의 장소에서 황희를 맞닥뜨린 조정신료.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는데 대체 황희는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 어서 오시죠. 황희정승 아니시옵니까? 이곳엔 어찌? 자네가 유감동인가? 그리 서 계시지 마시고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황희가 은밀히 만나고자 한 이는 다름 아닌 미색이 출중한 한 여인이었다. 네, 조만간 다시 찾을 것이.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황희가 나가자마자 돌변하는 그녀. 이 글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며칠 후 조정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일어났다. 과인이 듣기로는 네가 부녀자라던데. 어찌 남편이 있는 아녀자가 조정 대신들과 사통을 하고 그 명단까지 적어 돌렸다는 것이냐? 왜 저만 이런 추국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왜 소인에게만 잘못을 물으려 하시냔 말입니다. 소인을 벌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허니 썩을 대로 썩어 주색 정치를 펼치는 그런 인간들도 함께 벌하여 주십시오. 전하,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청렴결백으로 유명한 조선 제1의 재상 황희.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때는 세종이 즉위한 지 9년째 되던 해. 자네 대체 왜 그러나? 그 일만 생각하면 난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네. 나도 그 기분 뭔지 잘 알지. 아니 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는 겐가? 그 여인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자네는 아직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 모르나?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유감동이네, 유감동. 그 뒤태도 뒤태지만 미색이 장난이 아닐세. 그 여인은 정 3품 이상만 상대한다 하더구만. 그러니 자네도 오늘 한번 가보시게. 미안하네만 오늘은 내가 먼저 선약을 해놨네. 그러니 자네는 다음 기회에. 황희는 주색을 일삼는 조정신료들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네, 조만간 다시 들르겠네.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리.
환한 미소로 응대하던 유감동. 갑자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데 대체 그녀는 뭘 하려는 걸까? 호주 판서 김성월, 2조 판서 윤영직. 정을 통한 이들의 이름을 적는 유감동.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며칠 후 황희정승의 집.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가족들의 표정이 떨떠름하기만 한데 아버지, 형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찬이 너무... 맞습니다. 명색이 좌이정 집안인데 생선이라도. 오호, 그게 지금 나란 일을 한다는 놈들이 할 소리더냐? 지금 백성들은 흉년으로 몇 끼를 걱정하고 있거늘. 조서방, 내 말이 틀렸는가? 아닙니다. 장인어른 말씀이 옳습니다. 예. 그나저나 치신이는 아직도 안 온 것이냐?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또 밤새워 술을 마시고 온 게냐? 그것이 내 너에게 한두 번 얘기를 한 게 아니질 않느냐? 어찌 한나라의 관리라는 자가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고 다닌단 말이더냐? 아버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두말할 것도 없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술을 입에 댔다가는 너와 나와의 인연은 끝이다.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희는 자녀들 역시 자신처럼 청밀한 삶을 살길 원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황희의 아들 황치신이 또다시 황희와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는데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대체 황희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아버지 어찌 이러십니까? 이런 시간에 저희 집을 찾아주신 손님께 예를 차린 것뿐인데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라의 녹을 먹는 이는 술과 노름, 계집에 빠지면 아니 된다 하지 않았느냐? 헌데 네가 이 예비의 말을 듣지 않고 술을 입에 계속 댄다는 건 나를 애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오라. 다시 술을 입에 대면은 인연을 끊겠다고 내 너와 약조를 하였으니 이제부터 너를 손님으로 알고 예를 갖출 것이다. 우리 알거라. 아버지! 아버지! 자녀들을 강직하고 올바르게 키우려 했던 황희. 그는 자녀들에게 늘 엄격했다. 며칠 후 인적이 드문 시각
은밀히 어디론가 향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황희였다. 황희가 찾아간 이는 조종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유감동이었는데 황희정승 아니시옵니까? 이곳엔 어찌? 자네가 유감동인가? 그리 서 계시지 마시고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자식들에게까지 청렴함을 강조하던 황희. 그런 그가 왜 부녀자와 만남을 가진 걸까? 그로부터 며칠 후 사통부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 유감동 말일세. 이 정을 통한 선애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사통부를 만들었다지 뭔가. 그게 정말인가? 그럼 우린 어찌 되는 건가? 우리가 부녀자와 노란한 걸 전하께서 하시게 되는 날엔 우린 죽은 목숨이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일단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요. 그 자를 찾아서 증거인멸을 한 다음 지도자도 모르게 없애면 되지 않겠소?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참가. 근데 내가 들은 바로는 말일세. 그 사통부엔 우리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정 대감 오셨습니까? 대감 오셨습니까?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황희와 조정 신료들. 과연 이 일은 어떻게 수습될까? 일주일 후 장안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대체 범인은 누구인 걸까?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며칠 후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인 게냐? 그것이 중앙관세에서 일하던 아전이 며칠째 실종됐다옵니다. 뭐라? 그 아전이 세리였던 모양인데 그가 사라져 관세에서 세금을 집행할 수 없다옵니다. 뭐라? 전하, 일단 소신이 지방 관서의 세리를 중앙 관서로 파견한 후에 그의 행방을 알아보도록 하겠사옵니다.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그럼 좌상만 믿겠소. 나리 큰일 났사옵니다. 왜 이리 소란이냐? 이것 좀 보십시오. 서책에 무엇이 쓰여 있길래 황희는 이토록 놀라는 걸까? 그것은 바로 유감동이 작성한 사통부였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정녕 사실이란 말이더냐? 예, 그러합니다, 전하. 이런 당장 이것을 쓴 여인을 잡아들이도록 하거라. 예, 전하. 황희에 이어 세종에게까지 사통부가 전해진 것. 그날 밤 결국 유감동이 추국장에 끌려왔다.
이에 황희는 물론 조정 신료들까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네가 이것을 쓴 자이더냐? 맞습니다. 소인이 적은 것이옵니다. 과인이 듣기로는 네가 부녀자라던데. 어찌 남편이 있는 아녀자가 조정 대신들과 사통을 하고 그 명단까지 적어 돌렸다는 것이냐? 전하 깨워서도 똑똑히 보시라 적은 것이옵니다. 뭐라? 날 보여주려 만들었다. 그렇사옵니다. 어찌 그런 것이냐? 소인 1년 전 한나리께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소인은 엄연히 남편 있는 아녀자였단 말입니다. 헌데 모두 소인의 잘못이라 했습니다. 정절을 잃은 게 왜 소인의 잘못이옵니까? 그래서 그자에 대한 원한으로 조정 대신들과 사통을 해 이런 명부를 만들었다. 그것이냐? 그렇사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어찌 이런 음란한 방법으로 조정에 복수를 한단 말이더냐? 지금도 보십시오. 왜 저만 이런 추국을 당해 하는 겁니까? 왜 소인에게만 잘못을 물으려 하시냔 말입니다. 소인을 벌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허니 썩을 대로 썩어 주색 정치를 펼치는 그런 인간들도 함께 벌하여 주십시오. 유교 사상과 가부장제를 나라의 기조로 삼았던 조선시대, 간통은 그야말로 최고의 범법 행위였는데 보조 판사 김성월, 전하! 이조 판사 윤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의정 황, 전하,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청백리의 상징인 황희는 어쩌다 이런 추문에 휩싸이게 된 걸까? 한 달 전 마님, 황희정승 아니시옵니까? 듣던 대로 미식은 곱구만. 그리 서 계시지 마시고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은밀히 유감동을 찾았던 황희. 그런데 그놈 어디 있느냐? 그놈 어디 있냔 말이다. 예? 소인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시옵니까? 난 너에게 볼 일이 없다. 내 아들놈이 이것을 들락날락거린다 하던데 그놈 어디냔 말이다. 감독! 감독아!
아버지! 네 이놈! 이제 내 놈이 이것을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설마 했는데 대체 정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부녀자와 삿동을 벌인단 말이더냐? 아버지! 유감동과 사통한이는 황희가 아닌 그의 아들 황치신이었던 것. 황희의 아들 황치신. 전하,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소신이 어찌 백성들을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은 믿었던 황희의 자녀까지 간통 사건에 연루되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실제로 유감동은 조정신료 40여 명과 사통한 죄로 노비가 됐고, 황치신을 포함해 이 일에 연루된 자들은 모두 파직됐다. 다음 날 좌상. 전하, 송구하옵니다. 전하를 뵐 면목이 없사옵니다. 그대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쌓은 공이 과보다 월등히 크고, 허니 이번 일로 너무 상심치 마시오. 어디 자식들이 내 뜻대로만 커주든가. 전하, 소신을 파직시켜 주시옵소서. 자식을 잘못 가르친 소신도 물러나겠사옵니다. 물러나겠다는 소리를 그리 쉽게 하는가? 3년 전 그대가 과인에게 뭐라 했소? 황희와 세종, 이 둘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3년 전 세종은 큰 사랑을 주었던 장녀 정서공주가 요절하자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딸을 잃은 슬픔에 세종은 몇 날 며칠을 두문불출하며 정사까지 돌보지 않았는데, 좌상대가 모셨는가? 전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사옵니다. 제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정사를 돌보겠다고. 다 듣기 싫다. 나보라.
전하, 하늘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또한 신하된 도리기에 전하께 감히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전하, 정서공주 마마를 잃은 전하의 슬픔은 충분히 이해가 되오나 전하께 없선 이 나라 만백성의 어보이시옵니다. 헌데 전하께서 이리 모든 걸 내려놓고 계시면 백성들은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옵니까? 좌상, 그대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아오. 내 첫아이였소. 하루아침 생떼 같은 내 자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오. 전하, 아주 힘겨운 순간 그 무언가를 놔야 한다면 그게 백성이 돼서는 아니 되옵니다. 임금이 백성의 고단함을 살피는 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하처럼 역병으로 자녀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 애비들이 없도록 더욱더 백성들을 위한 정사에 힘을 쓰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이제 슬픔은 가슴속에 잠시 접어두시고 전하만을 바라보는 이 나라 만백성을 위해 다시 일어서시옵소서. 전하. 세종은 그렇게 힘든 순간을 황희와 함께하며 지금까지 신뢰를 나누어왔던 것. 좌상이 과인에게 그러지 않았소. 아주 힘겨운 순간 그 무언가를 놓아야 한다면 그게 백성이 돼서는 아니 된다고. 그대도 마찬가지요. 좌상이 자식을 잘못 가르친 건 분명 과오이긴 하나 어찌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오. 전하. 우리들에겐 백성들의 목숨이 백곱절, 천곱절 더 중요하지 않소. 허니 너무 자식 일로 상심치 말고 대의를 위해 다시 힘써 주시게. 성이 망각하옵니다. 전하. 세종은 황희에 대한 신뢰로 허물을 덮어줬고 황희는 그런 세종에게 충심으로 보답하고자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뭐라? 그 사라졌다던 아전이 죽었단 말이냐? 예, 전하. 차상대감이 지금 범인을 추국장으로 데려왔다 하온데.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좌상! 놀랍게도 추국장에선 황희가 석거대죄를 하고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왜 이러는 거냔 말이오?
대체 황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전 뭐야? 뭐야? 내 이놈이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놓으십시오 이거. 이놈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좌의정 황희의 사위란 말이다. 어쭈? 이제 죽은 척까지 하는 것이냐? 당장 일어나란 말이다. 일어나서 사과를 제대로 하란 말이야. 서달은 그렇게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데 며칠 후 이것이냐? 어서 열거라. 사위 서달은 황희에게 사실을 구하며 도움을 청했고 황희는 사위가 숨겨놓은 아전의 시신을 확인하게 됐던 것. 대체 어쩌다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살인범이 소신이 사위옵니다. 뭐라? 이자를 벌하시고 소신을 파직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건으로 세종이 서달에게 군장형과 함께 벌금을 내게 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전하, 소신을 믿어주셨는데 오히려 누만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하옵니다.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소신이 어찌 백성의 스승이 될 수 있겠나이까. 이제 소신은 물러가서 남은 여생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사옵니다. 부디 옥체 건강하시옵소서. 황희는 결국 사위 서달의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고 세종은 굳은 결심을 한 황희를 붙잡지 못함에 가슴 아파했다. 결국 세종은 좌의정 황희를 파직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날씨가 많이 춥구나. 상선. 예, 전하. 좌상은 어찌 지내고 있는가?
다 무엇이냐? 그것이 니놈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첫째는 간통에, 서다리는 살인을 저질렀다. 이 애비는 죄인이란 말이다. 헌데 어찌 이런 음식들을 다? 그게 전하께서 보내셨습니다. 뭘? 전하께서? 이것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 좌절하지 마시오. 실패는 돌아가는 길이지 막다른 길이 아니오.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과인에게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모든 이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대와 같은 충신이 필요하오. 허니 어서 몸을 추스르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과인의 곁으로 돌아오시오.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드시라 하셨습니다. 성은이 마음껏 믿으시오. 실제 실록에도 세종이 황희를 위해 진수성찬을 내줬고 한 달 만에 그를 복직시켰다고 기록돼 있다. 청백리이자 명재상으로 알려진 황희. 그는 숱한 위기를 넘기고도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잃지 않았기에 후대에 이른 지금까지도 그의 유덕을 기리기 위한 지혜가 열리고 있다. 성군을 만들고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충신들. 과연 우리에게도 황희정승 같은 청백리가 나타날까? (1592년) 조선사 최악의 국난으로 불렸던 임진왜란이 발발한 때였다. 이로 인해 조선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외놈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다더냐? 수일 내로 한양에 당도한다 하옵니다, 전하. 뭐라? 벌써 말이더냐? 예.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래, 명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자꾸나. 우리가 조공을 보낸 지가 몇 해인데 필시 이 나라 조선을 도와줄 것이다. 예, 전하. 거침없이 진격해오는 왜군에 대항하기 위해 선조는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는데 조선 임금께서 보내신 전갈이옵니다. 한시가 급하옵니다. 지금 당장 황제폐를 뵙게 해주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황제 폐하를 만나뵐 수 없습니다. 한시가 급하옵니다. 왜놈들이 어느 날 황제라 부르지 말거라. 난 더 이상 황제가 아닙니다. 난 더 이상 이 나라의 황제가 아니다. 해서 어찌 되었느냐? 황제 폐하를
만나뵙지 못했다는 것이냐? 그것이 황제께서 앞으로 더는 날 황제라 부르지 말거라. 난 더 이상 황제 노릇하지 않을 것이다. 폐하, 골룡포는 폐하의 옥체와도 같사온데 일이 함부로 대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왜? 혹 너도 요새 욕심이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네가 있거라. 그럼 될 것 아니냐? 내가 입혀주랴. 이봐라, 이봐. 네가 있거라. 지금 우리 조선의 힘만으로는 왜군을 막아낼 수가 없다. 이제 난 황제가 아니거늘 왜 내가 이 옷을 입어야 한단 말이냐? 반드시 명의 도움을 받아야 한단 말이다. 다시 한번 가보거라. 가서 반드시 황제 폐하를 만나 내 뜻을 전하란 말이다. 내 뜻을! 명나라의 도움이 절실했던 조선왕 선조와 황제 자리에 파업을 선언한 명황제 만력제. 과연 두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때는 만력제가 집권한 지 10년째가 되던 어느 날. 아니 근데 어찌 이리 아무도 안 오는 것이냐? 아니 이 기쁜 날, 사내들끼리만 있으면 무슨 재미로 술을 마시겠느냐? 곧 당도한다 하옵니다, 폐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황제를 기다리게 할 정도라. 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구만. 잠시 후 연회 자리에 도착한 여인들. 그런데 여인들이 모두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대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걸까? 여인들의 행색이 왜 이런 것이냐? 그것이 소신이 이리 하라 일러 두었사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것이오? 혹 폐하께서 기녀들의 미모에 빠져 정서를 멀리하지는 않으실까 염려가 되어서 소신이 이렇게 한 것이옵니다. 세상, 이 나라 황제의 눈이 기녀들의 얼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황제 폐하의 눈과 마음은 항상 백성들에게 향이 있으셔야죠. 역시 짐을 생각해 주는 건 세상뿐입니다. 황제에게 날선말도 서슴지 않았던 재상 장거정. 하지만 이런 그의 성격이 때로는 만력제를 불편하게 하기도 했다. 관료들의 세금 징수에 관한 문제는 제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상 자리 하나가 공석이 되었다 해서 짐이 생각해둔 사람이 있네. 제가 이미 다 준비를 끝냈사옵니다. 원줄도 미리 해놨으니 폐하께서는 심려치 마시옵소서. 이런 것쯤은 제가 알아서 결정해도 될 듯한데. 3대째 승상을 역임해온 집안이옵니다. 소신을 믿고 따라주시지요, 폐하. 폐하,
태우마마 납시었사옵니다. 이 시간에 몇 시가라?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서 뭘 하는 것이오? 폐하께 긴히 말씀드릴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고 있었사옵니다. 재상이 일이 낮이고 밤이고 황상을 괴롭히니 황제께서 황후를 찾을 시간이 없지 않소? 그런 게 아니오라. 황실의 대가 끊긴다면 재상이 다 책임질 수 있겠소? 송구하옵니다, 태우마마. 소신의 생각이 짧았사옵니다. 그럼 소신 이만 물러가 보겠사옵니다. 황상, 앞으로 재상과는 거리를 두라고 내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듣자 하니 황상께서 황후의 처서를 찾은 지 달포가 넘었다 들었습니다. 혹 오늘 밤도 그리하실 깹니까? 어미가 누구든 모두 다 소자의 후사이옵니다. 헌데 어찌 그리 황후만을 고집하시는 겁니까? 황희는 이 나라의 고유의 핏줄인 적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허니 당연히 황후가 나아야지. 장성하였습니다. 아이 취급은 그만하시지요. 이 애미가 승훈 입은 궁녀 출신이라는 이유로 황성께서 황희에 앉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어마마마, 그 아픔을 후대까지 물려주실 겁니까? 황후에게서 낳은 아이만이 황제의 명분이 서는 깹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황후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당시 만력제는 후사가 없었고 때문에 어머니인 효정태후에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폐하, 기별도 없이 여긴 어인일이십니까? 주안상을 먼저 드리라 하겠습니다. 그리 할 것까진 없어. 예? 근데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염치는 없겠지만 혹 어마마마께서 물으시거든 오늘 밤 내가 여기서 머물고 갔다고 좀 전해주시오. 폐하, 억지로 황후궁의 문은 열었지만 황후를 향한 마음만은 열지 못한 만력제였다. 폐하, 황후궁이 아닌 이곳에 있는 것을 들켰다간 태우마마께서 많이 노하실 텐데 소처 걱정이 앞섭니다. 내 머리로는 몇 번이고 황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나 이 마음이 이를 따라주질 않는구나.
이곳이 황후궁입니까? 어마마마. 이 어미와의 약조를 저버린 것도 모자라 황후를 홀로 남겨두고 오다니요. 이 무슨 무례입니까? 내가 만약 황후보다 먼저 회임을 했다 하면 이 궁에서 당장 쫓아낼 것이다. 알겠느냐? 어느 배에서 태어나든 모두 다 소자의 후사이옵니다. 황후의 뱃속에서 태어나면 핏줄이 더 특별해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황상! 여인 하나 만나는 것도 이리 간섭하시면 소자 앞으로 어마마마를 어찌 뵈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안으로는 어머니에게, 밖으로는 신하에게 늘 휘둘렸던 말력제. 황제라는 지위만 있을 뿐 그는 참으로 나약한 왕이었다. 폐하, 오늘 밤에 있을 대례식 준비를 모두 마쳤사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상. 폐하, 어디가 편찮으시옵니까? 안색이 별로 좋지 않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혹시 어제 태우 마마의 일 때문에 그러시옵니까? 난 말입니다. 이 나라의 황제가 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황제 옷을 입고 있는 건 나인데 황제 역할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황제라는 자리가 본래 고민과 번뇌가 많은 법이지요. 아, 황제가 원래 그런 자리입니까? 폐하께서 더욱 굳건해지실 수 있도록 소신이 더욱 성심껏 보필하겠사옵니다. 사소한 일조차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던 말력제. 그런 그에게 황제의 자리는 점점 맞지 않는 옷처럼 여겨졌다. 말력제가 큰 고민에 빠진 듯한데 과연 무슨 일인 걸까? 우선 이 국경 강화를 위해서 아니요,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이 더 시급하니 나라의 곳간을 열어 구휼. 폐하, 부디 결단을 내려주시옵소서. 더 이상 결정을 늦춰서는 아니되옵니다, 폐하. 재상, 대체 어찌하면 되겠소? 그럼 소신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우선 국거를 털어 사병을 산 뒤 이들을 국경 지역으로 보내주시오. 하면 국경 수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오. 그리고 올해 흉년을 겪은 백성들에게는 소신의 곳간을 털어 구휼미를 내어주겠소. 만약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다른 관리들의 곳간문도 기필코 열어야 할 것이오. 재상,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폐하, 소신의 곳간도 열어 구휼미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사옵니다. 저도 동참하겠사옵니다, 폐하. 황제보다 더 칭송받았던 장거정. 이로 인해 말력제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밤중 황궁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란이 벌어졌다. 무슨 일인 걸까? 참으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수십 년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소란의 원흉은 바로 재상 장거정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간 짐을 보필하는 척, 이 나라의 충신인 척 했던 것이 모두 재상의 뒷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연기였다니 실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모두 오해이시옵니다. 닥치시오! 증자가 분명하건만 어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오? 이것은 재상의 매점매석에 관한 것. 그리고 이것은 재상이 암살을 사주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돈을 받고 죄까지 눈 감아줬다는 것. 이 모든 게 다 재상의 죄에 관한 상소들이여. 폐하, 10년 넘게 폐하의 눈과 귀가 되어서 폐하를 지켜오면서 살아왔사옵니다.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폐하, 소신을 믿어주시옵소서. 그간 재상의 실체를 의심 한 번 안 한 짐의 모습을 보며 많이 비웃었겠지요. 아, 제대로 된 결정 하나도 못하는 모습도 참으로 웃겼겠지요. 네, 더 이상 우스운 황제는 되기 싫소. 이번을 계기로 제대로 된 황제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봐라! 지금 당장 장거정의 관직을 박탈시키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거라! 그간 만력제의 눈을 피해 사리사욕을 챙겨왔던 장거정의 죄가 드러난 것이다. 10년이 넘도록 만력제의 곁을 지키며 보필해왔던 장거정. 하지만 그의 실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황실을 쥐락펴락하는 욕심 많은 신하일 뿐이었다. 황상,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정말 잘한 걸까요? 그간 재상은 황상의 권한에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자가 없어졌으니 황상께서 뜻을 펼치시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황상. 이 애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 애미가 황상의 시간을 너무 뺏었나 봅니다. 이제 쉬세요, 황상. 어마마마, 제가 진정 황제의 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러기에 저는 너무 무능한 것 같습니다. 아, 황상.
어마마마. 아, 이 어미가 깜빡해서 못한 말이 있어서. 황상, 재상의 일을 빨리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후와의 후사요. 어마마마! 이 와중에 황후궁이라니요? 황후궁으로 가면 모든 일이 다 없어지기라도 한답니까? 아묘 황상, 적장자만 태어나면 모든 것이 잊혀질 수 있습니다. 허니 황후와 후사를 만드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자, 어마마마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당장 황후궁으로 가지요.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죽을 때까지 황후궁을 가겠습니다. 믿었던 장거정의 배신으로 크게 상심한 말력제. 하지만 궁 안에서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로부터 5년 뒤 힘든 나날을 보내며 조금씩 황제의 자리를 찾아갔던 말력제. 대체 이번이 몇 번째란 말인가? 아빠. 무엇을 보십니까? 백성들이 이 애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구나. 말력제는 그토록 기다렸던 후사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 어머니. 상순아, 폐하께서는 중요한 업무 중이시니 방해 말고 이리로 오거라. 아이는 정기비의 소생으로 말력제에겐 세 번째 아들이었다. 귀비와 황자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건만 이 무능한 내가 정작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폐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폐하께서 이리 강건하신 모습만 봐도 소첩 더 이상 바랄 게 없사옵니다. 후궁 정기비와 그녀의 아들이 있었기에 말력제는 힘든 황제의 자리를 버텨나갈 수 있었다. 중대한 발표라도 하려는 듯 말력제가 대신들을 불러 모았는데 내 오늘 이리 부른 것은 그간 미뤄뒀던 태자 자리를 정하기 위함이다. 짐의 뒤를 이을 태자로는 상순이 어떨까 하는데. 폐하, 이건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장자이신 상랑마마를 두고 어찌 아우가 태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폐하. 시끄럽다! 짐의 말이 곧 법이거늘. 정녕 그대는 이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인가? 당시 명나라 황실의 태자 책봉 1순위는 황제 장남이었다. 그런데 말력제가 이를 깨뜨리고 총애하는 후궁의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 한 것이다. 폐하, 우리 황자를 태자로 책봉해 주시다니 소첩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짐이 정한 일인데 어느 누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강상. 정령 제정신인 겁니까? 내 재가도 없이 태자 책봉 교지를 내리다니요. 어마마마. 누가 그리 해달라 간청이라도 하던가요? 가장 신임하는 황자로 소자가 택한 것입니다. 헌데 그게 뭐가 그리 잘못된 일입니까? 자고로 태자는 황제의 장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황제라는 자가 어찌 이리 기본적인 것도 모르십니까? 황제요, 패자 책봉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제가, 어마어마하게 일이 사사건건 간섭받는 제가 정말 황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상께서 그리 물러터졌으니 간섭하는 게 아닙니까? 장제상일도 그렇습니다. 이 어미가 거리를 두라고 누누이 말했건만 황상은 무엇 하나 제대로 듣는 것이 없습니다. 소자, 더 이상 황제 노릇 못하겠사옵니다. 아니, 하지 않겠습니다. 물러터지고 잘 휘둘리고 무능한 황제 따위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태자 책봉까지 가로막히자 오랜 시간 참아왔던 자괴감이 폭발해버린 만력제. 결국 황제 자리를 내려놓으며 파업 선언까지 하게 된다. 이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 파업이었다. 그렇게 파격적인 결정을 선언한 며칠 후 또 맞췄구나. 다음에 또 내가 빨간 걸 맞추면 이 술 네가 다 마셔야 할 것이야. 소첩을 취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빨간 것만 맞추시는 것 아닙니까, 폐하? 어디 너 혼자만 취하겠느냐? 취한 널 품으면 나 또한 취하지 않겠느냐? 폐하도 참. 저 송구하옵니다만 폐하, 저것은 오늘 올라온 상소문인데 저리 망가뜨리시면 망가뜨리면 황제에게나 상소문으로 보이겠지. 허나 내 눈에는 그저 종이 쪼가리로 보일 뿐이다. 황상, 황상, 대체 언제까지 이럴 깹니까? 어마마마 오셨습니까? 황제로서의 위엄은 어디 가고 어찌 이런 짓을 하시는 깹니까? 하면 제가 어찌할까요? 이 허울뿐인 황제의 허물을 다시 입을까요? 지금껏 이 나라에 황상 같은 경솔한 황제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황제였습니까?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가 언제부터 황제였냔 말입니다. 그 대단한 황제 자리 어마마마나 가지십시오. 황제의 자리를 내려놓은 뒤 방탕한 생활만을 이어왔던 만력제. 궁 안에서 그를 염려하는 시선이 느는 건 당연했다. 어느덧 황제 파업을 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저기 저자는 누구냐? 조선인이 아니냐? 조선에서 온 사신이옵니다. 근데 여긴 웬일로 왔다더냐? 그것이 전하, 지금 바로 피하셔야 할 듯하옵니다. 뭐라? 외놈들이 부산을 점령하고 이곳 한양마저 점령하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진격해 오고 있다 하옵니다, 전하. 만력제가 파업을 선언한 동안 조선의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것. 당시 왜군은 무서운 속도로 진격했는데 부산에서 한양까지 오는데 불과 2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거참 딱한 일이구나. 허나 나라가 강해지려면 전쟁도 몇 번 치러야 하는 법. 훌륭한 나라니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황제 파업 중인 만력제였기에 그는 조선의 위기를 남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다. 그날 밤 폐하, 괜찮으십니까? 악몽이라도 꾸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대체 무슨 꿈을 꾸었기에 만력제가 이토록 불안해하는 걸까? 다음 날 어찌된 일인지 황제의 모습으로 편전에 나타난 만력제. 나랏밥 먹는 조정의 대신이란 자들이 이렇게 흘러 터져서야 원. 대신들의 기강이 참으로 해이해진 것 같소. 송구합니다, 폐하. 그간 돌보지 못한 정사를 내 오늘 좀 돌볼까 하는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아니, 만력제 앞에 등장한 한 남자. 그는 바로 선조의 명을 받고 명나라를 찾은 조선의 사신이었다. 저자는 그간 조선은 우리 명과 오랜 교류를 맺으며 의리로 다져진 나라였다. 헌데 지금 외놈들의 공격으로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하니 우리가 군사를 보내줘야 하지 않겠느냐? 폐하, 갑자기 파병이라니요. 여진족과의 전투가 끝난 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군사들을 또 전장으로 보낸단 말입니까? 시끄럽다! 외놈들이 명으로 당도하지 못하도록 조선이 길을 쓰고 막고 있는데 이놈은 그런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것이냐? 하루아침에 태도가 달라진 만력제.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전날 밤 어서 일어나거라. 당장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당신은 누구시오? 아니, 내가 왜 이런 옷차림을? 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오늘따라 네 행동이 참으로 남다르구나, 관우야. 관우요? 지금 절 관우라 부르셨습니까? 하면 저자는 형님, 저 장비입니다. 설마 저를 그냥 쳐버리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만력제의 꿈속에서 장비의 모습으로 나타난 조선왕 선조. 쳐버리다니 내가 뭘? 그러지 말고 관우야, 네가 장비를 좀 도와줘야겠구나. 예, 그리합지요. 사실 왜군의 진짜 목적은 조선이 아닌 명나라 침공이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있었던 조선이 길목을 내어주지 않자 왜군은 먼저 조선을 공격했던 것이다. 이를 알았던 명나라는 조선에 구원병을 보내주었고
명과 조선은 힘을 합쳐 왜군을 막았다. 만력제가 꿨던 관우가 등장하는 꿈 또한 조선 지원의 이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관왕묘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 이곳은 관우의 혼을 모시는 곳으로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에서 내려온 칙령으로 인해 건립되었다. 이를 보면 만력제의 꿈 또한 신빙성 있는 설화라고 전해진다. 지금 당장 조선에 군사 5천과 함께 군량미 10만 석을 보내도록 하거라. 이를 어겼다간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예,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조선에 파병을 보내기 위해 황제 파업을 중단했던 만력제. 당시 명나라는 황제의 부재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그런데 이를 몰랐던 만력제는 자국에 무리를 주면서까지 조선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선을 돕기 위해 잠시 황제로 돌아왔던 만력제. 하지만 이는 정말 잠시뿐이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인 것이냐? 계속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오. 말 같지도 않은 안건을 가져오니 내 그런 것이 아니오. 뭐요? 저것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송과오나 폐하께서 정사를 내려놓으신 후에 서로 옳다 주장하는 대신들의 싸움이 늘고 있사옵나이다. 궁이 이 모양이면 이 나라는 지금 어떤 지경이란 말이냐? 자신의 부재가 만들어낸 비극을 눈앞에서 목격한 만력제. 과연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 나라를 망친 것은 바로 너다. 아니, 네가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살려내야 할 것이야. 결국 나라의 안위를 위해 포기를 결정한 만력제. 그가 파업을 선언하고 돌아오기까지 약 30년의 세월이 걸렸다. 하지만 현실은 만력제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나라는 그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쇠퇴해져 버렸던 것이다. 만력제가 황제로 돌아오고 24년 뒤 결국 명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 파업을 선언하며 무능한 군주로 불렸던 만력제. 하지만 아낌없이 조선을 지원한 탓에 그는 조선 황제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다. 자국에서는 암군으로, 타국에서는 성군으로 불렸던 만력제. 그는 역사상 가장 독특한 이력을 가진 황제이지 않을까.